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대 번호를 알아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A씨.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안을 했던 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모 씨였습니다. 신 씨는 공범인 박모 씨 등에게 제안을 실행하지 않아 6,500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갚으려면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A씨를 꿰어 함께 캄보디아로 갔고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은 뒤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A씨는 결국 20일 넘게 감금됐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A씨에게 다른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A씨의 극적인 탈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징역 9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조직원들과 공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씨 등 공범 2명에게도 불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각각 징역 5년형과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몇 달 전 친한영의 여자친구 B씨로부터 고수익 캄보디아 일자리를 제안받은 20대 제주 청년 A씨. SNS로 항공권 등을 제공받고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처음 본 여자친구분이 이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래서 너가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씨를 아이디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통장과 개인정보를 뺏기 위한 감금과 협박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겨우 탈출해 제주로 돌아왔지만 통장은 이미 범죄에 쓰였고 명의도 도용돼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로 5개가 설립이 돼 있는 거예요. 사주랑 평택, 그다음에 북전주였나? 여기 경찰서에서 경찰관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름으로 사건이 접수가 됐다. 이 청년에게 처음 캄보디아 일자리를 제안한 모집책 2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S 최초 보도 이후 2달 만입니다. B씨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통장을 공급하는 전문 모집책 C씨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A씨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캄보디아로 가는 청년들 국내 모집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모집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캄보디아행을 도운 국내 다른 모집책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선 캄보디아 관련 범죄 피해 신고 9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경찰관이 하얀 유골함을 들고 나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 박모 씨 유해입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참석한다며 집을 떠났다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혀 감금된 채 고문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박 씨는 범죄 단지가 밀집한 복호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74일 만에 박 씨의 유해는 부검과 화장을 마친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를 유인한 모집책은 지난 주말 구속됐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최종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전원에 대해 법원 역시 한 명도 빠짐없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일부는 감금 상태에서 폭행 고문을 당하며 범행을 강요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로맨스 스캠 가담하셨나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모르고도 취업 제안을 승낙하고 해외로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온 점 등을 토대로 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200km,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보코산 국립공원.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간단한 검문을 합니다.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1시간 달려 올라가니 해발 1000m 꼭대기에 대규모 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처럼 빌라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외부인도 내부인도 건물을 오가지 못하도록 대형 철제 구조물이 단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막혔죠. 저쪽은 닫혀졌죠. 저 안쪽만. 중국어 간판이 위에 있어요. 단지 출입구에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고 검정색 복장에 모자를 쓴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범죄 조직 단지에도 정문엔 어김없이 초소와 차단봉이 설치돼 있습니다. 출입구 앞 벽에는 한자가 보이는데 부귀와 장수를 뜻하는 한자로 중국 아파트에 자주 쓰이는 글자입니다. KBS 취재 결과 보코산 지역에 이렇게 조성된 범죄 단지는 모두 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중국계 범죄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22살 대학생 박모 씨도 이 중 한 곳에서 감금돼 있다가 결국 보코산 인근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라인 범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죠. 거기는 탈출 못합니다. 1000m 이상 고지를 갔다가 그 길 아니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탈출을 못하죠. 정부는 숨진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신을 국내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빨아라고 더 세기. 더 빨아. 고압적으로 명령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한국인이 무언가 담긴 통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세기. 남성은 결국 하얀 연기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합니다. 화뱉다. 더. 남성이 들고 있는 건 필로폰을 연기로 흡입하는 장치인 프리베이스, 마약 강제 투약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20대 한국인으로 지난달 보코 산악지대 범죄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약을 강요하는 인물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조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국내 브로커 소개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현지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도착 직후 범죄단지에 감금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범죄 조직 수익금을 한국에 있던 브로커가 빼돌리면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네가 같이 들어왔나?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OTP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나가 넘겨줬습니다. 사망 2달째, 유족 요청에도 부검이 지연돼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지만 현지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넘긴 대포통장 조직원 일부를 검거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